예, 오늘 배울 내용은 can과 be able to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언어를 배우면서 가장 재밌고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비교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내용인 줄 알고 모호하게 알고 있었던 뜻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영어가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외국어죠. 그래서 뜻으로, 한글 뜻으로 억지로 껴 맞춰서 외웠지만 실제로 사용해보면 뭔가 뉘앙스의 차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아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런 것을 배울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비교하는 거예요. 제가 2000년도 초반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 뭐 너무 아재 같은 소리인데 너무 조상님 같은 얘기긴 한데 그 당시엔 제가 학생이었어요. 2000년도 초반에. 그때 선생님들이 저한테 뭐라고 가르쳤냐면 can과 be able to는 사실 같다. 동의어라고 배웠습니다. 그죠? 여러분도 아마 지금도 이렇게 배울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시간이 지나서, 그죠? 열심히 미국 회사에서도 일도 하고 또 유학도 가서 뉴욕에서 유학을 하면서 일하면서 영어를 시험이 아니라 공부가 아니라 적용해서 내가 사용자, 그죠? 그 느낌까지 전달하려는 언어의 커뮤니케이션 툴로 이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뭔가 안 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던 많은 내용들이 실제 미국에 가서 사용해 보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안 맞아.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can과 be able to가 같다라고 했던 제 생각에 뭔가 파괴가 온 거죠. 실제로 이 두 가지는 같지 않죠. 완전히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정확히 얘기하면 비슷하지만 다른 점이 상당 부분 존재한다는 거. 뜻은 우리나라 말로 하다 보니까 해석을 하다 보니까 뭐뭐 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어떻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뭐 어떻게 왜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사실 영어 시간에 배우지 않거든요. 그냥 뜻은 동의어로 뭐뭐 할 수 있다지만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왜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 자체가 중급자 코스이기 때문에 영어를 정말 언어로서 사용할 수 있는 단계로 올라가 볼 수 있도록 제가 돕기 위해서 마련한 강의예요. 기능적 차이는 뭐 다 알고 계시죠? 이거는 초급자 때도 이미 배우는 거니까. 기능적 차이는 뭐죠? can과 be able to의 기능적 차이에서 can은 조동사예요. 조동사. 한자죠. 조동사는 뭐냐면 동사라는 건 아실 테니까 조는 뭐죠? 도와준다는 얘기예요. 조력자라는 얘기고 동사를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기능적으로 동사와 같이 따라다녀야 돼요. 단독으로 쓰일 수가 없죠. 동사 옆에 존재해야 돼요. 이게 나왔다면 반드시 동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be able to는요. 조동사가 아니죠. 조동사가 아니고 단순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비동사에 able이라고 하는 형용사 adjective라고 하죠. adjective가 붙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세 단어가 그냥 합쳐져서 그룹처럼 돌아다니는 거죠. 조동사가 아닌 것의 어드밴티지는 뭐죠? 조동사가 갖고 있는 제한사항이 없어져요. 뭐죠? 동사가 없어도 되죠. 왜요? 자체 내에 동사가 있잖아요. 예문을 통해서 보면 조금 더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기능적인 차이점이요. 이 두 가지 문장을 보시면요. I will be able to cook for my friends 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will과 be able to는 당연히 같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왜죠? 이 자체가 그죠? 조동사랑 같이 쓸 수가 있죠. 이게 동사로서. 그래서 이런 문장이 가능한 것이고 나는 내 친구들을 위해서 요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한 거고요. 그러나 I will can cook for my friends 라는 말은 쓰지 않죠. 왜요? 이것 자체가 조동사이기 때문에 will이 또 나와서 조동사의 역할을 겹치는 현상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의미도 이상해지고 기능적으로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부분은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내용을 제가 리뷰 한번 해드린 겁니다. 근데 오늘 강의의 핵심은 바로 여기부터예요. 항상 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쓴다라는 말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항상 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can을 써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명해보면 I can speak English 이런 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것에 주는 뉘앙스는 뭐죠? I can speak English라고 누가 대답했다면 항상 할 수 있는 능력, 즉 어제도 할 수 있었고 오늘도 할 수 있고 먼 미래, 다음 달이든 내년이든 여전히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능력이 같이 들어와요. 능력이죠. 근데 be able to를 보시죠. 예문을 들면 이런 겁니다. I'm able to play tennis. 드디어 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할 수 있게 있는데 그 전에 못했었던 것 같은 느낌이 같이 들어오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할 수 있어 지금은. 근데 그 전에는 못했다라는 것이 말하지 않아도 뉘앙스로 느껴지죠. 그래서 I'm able to play tennis라고 하면 I can play tennis와의 약간 차이점은 이 사람은 이전에 테니스를 못 쳤던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I can play tennis는 원래 치던 사람이 칠 수 있다고 얘기한 거죠.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그래서 그러면 이론적으로 이런데요. 실제로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 미국이라든가 영국 이런 나라에서 이걸 어떻게 구별했었을까? 이런 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항상 학문적으로 끝나면 사용할 수가 없어요. 시험이라는 것을 벗어나면 그 영어를 사용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실제로 배운 내용을 적용해 봐야 돼요.
예문을 통해서 보실 건데요. 사진을 보시죠. 제가 실제로 미국에 있을 때 same sex marriage라고 해서 같은 동성 간의 결혼이 legally 가능해졌어요. 합법적이 되는 거죠. 그전에는 못했던 거예요. 그죠? 법적으로 동성 간의 결혼은 안 돼. 이렇게 하는 게 기본 입장이었어요. 근데 법이 통과돼가지고 이제 동성 간에도 결혼할 수 있어. 그때 누군가 올린 트윗을 제가 캡처해서 여러분들께 공유한 거예요. 그래서 트위터에 뭐라고 돼 있어요? 마침내 합법적으로 동성 간의 결혼이 가능해졌다 라고 할 때 able to를 썼습니다. be able to를 썼죠. 여기서는 are able to 라고 했습니다. 그전에는 불가능했었어요. 법적으로. 지금 법이 통과돼서 가능한 거예요. 이건 뭐죠? 조건부란 얘기예요. can은 조건이 있든 없든 항상 가능한 거라고 했어요. be able to는 그전에 못했던 게 가능해진 거예요. 왜요? 어떤 조건이 생긴 거죠. 그때 그 상황에서만 가능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영어로 single event라고도 하는데 can과의 차이점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예문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런 경우는 can을 아예 쓸 수가 없어요. 보통은 can과 be able to는 혼용이 가능해요. 한 80%. 근데 20% 정도는 혼용이 절대 불가능한 케이스가 있어요. 왜요? 뜻이 어색해지기 때문에. 그죠? 그 20% 중에 하나를 보여드릴 거예요. 자, 예문 한번 읽어볼게요. The fire spread through the building quickly, but everyone was able to escape. 뜻은 뭐죠? 우선 불이 굉장히 빠르게 건물을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everyone, 모두가 was able to, 뭐뭐 할 수 있었습니다. 뭐 할 수 있었어요? escape, 뭐죠? 도망칠 수 있어요. 거기서 빠져나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때는 can 쓰면 안 돼요. 왜요? 이때는 be able to가 manage to의 느낌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상황을 보세요. 자, 규칙이나 뜻을 단순히 암기하지 말고 이 상황을 보세요. 불이 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도망갈 수 있었죠. 대피할 수 있었어요. 그죠? 그러나 그때만 가능한 거야. 왜요? 다음에 불이 또 나면 이 사람들이 다 대피할 수 있을까요? 모르는 거죠. 여기에 답이 있어요. 50-50예요. 될지 안 될지,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반반인 상황에서는 be able to를 쓰게 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죠. 왜요? 항상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아니잖아요. 내가 무슨 탈출 전문가예요? 불만 나면 맨날 도망갈 수 있어요? 아니죠. 아니죠. 그때 운이 좋아서 도망간 거예요. 말 그대로. 다음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반반. 그런 경우 be able to를 쓴다는 거죠. 이때는 can을 쓰면 오히려 틀려요. 그죠? 마치 능력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이해가 되셨죠? 자, 이제 거의 다 배우셨어요. 차이점을. 리뷰를 하나만 더 보고 갈게요. 뭘 볼 거냐면 혹시 여러분들 토이스토리 좋아하세요? 토이스토리? 토이스토리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토이스토리를 누가 만들었냐? 당시에 픽사라고 하는 회사가 스티브 잡스가 그 당시에 있을 때였죠. 에드 캐트머리라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죠? 에드 캐트머리 CEO인데 그 당시에 픽사에서 토이스토리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인물인데요. 이 사람이 스탠포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강연을 했어요. 이 강연에서 이 에드 캐트머리라고 하는 사람이 말할 때 can과 be able to를 구분해서 쓰는데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보시고 나도 이제 이걸 들었을 때 구분할 수 있겠다라는 단계까지 가보시는 겁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Yes, you must be organized. Things must happen in order. You can lose control. You can lose control. You can lose control. But communication needs to be able to happen between anybody in the company at any time. So nobody else is funding it in this industry except for George. So I was able to go out and hire the best people. In each one of these areas. 예, 그래서 자막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두 단계가 이렇게 두 가지 단락이 합쳐진 영상입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뭐라고 했냐면 You must be organized. organize 뭐죠? 잘 조직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무슨 말이지? 하고 세미콜론을 붙여서 그 뒤에 내용을 보여줬는데 Things must happen.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반드시 어떻게 일어나야 돼요? In order. 순서대로 정리돼서 organized와 같은 의미죠. 정돈된 상태로 일이 벌어져야 된다는 얘기인데 You can lose control. 그러면 어떻게 돼요? You can lose. 뭐뭐 할 수도 있죠.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죠. can을 써서. 당신이 아마 컨트롤이나 제어 능력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모든 것이 다 organize 됐다는 건 누가 매니저나 누가 CEO가 와서 이렇게 저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 문장은 But communication needs 뭐가 필요해요? communication은 to be able to 뭐예요? happen between anybody in the company at any time.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언제든지 회사에서 누구든지 간에 할 수 있어야 된다. 그죠? 무엇이 일어날 수 있어야 돼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이 일어날 필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여기서 be able to가 어떻게 사용됐죠? 기능적으로 needs to라고 했기 때문에 to 뒤에 be able to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can이 올 수 없죠. 왜요? to 부정사라는 규칙이 있죠. to 뒤에는 뭐예요? 동사가 와야 되죠. 동사 중에서도 동사 원형이라고 하는 베이스 폼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can을 쓸 수 없는 기능적인 제한을 be able to가 해결해 줬죠.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은 이렇습니다. 조지 루카스를 제외하고 이 산업에서 인더스트리 다른 어느 누구도 펀딩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여기서 펀딩 it은 그 스타워즈 같은 필름을 얘기하는 거죠. 영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so I was able to 나는 뭐를 할 수 있었어요? 나가서 go out and hire 고용할 수 있었어요. 누구를? The best people 최고의 사람들을 어디에서? In each of one of these areas. These areas라는 것은 여기서 특수효과 이 필름을 제작하는 사람들 각각 분야에서 최고를 내가 가서 고용해 올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가능했다는 얘기예요. 조건이 성립했죠. 뭐요? 루카스가 도와줬어요. 루카스가 펀딩을 해냈고 그 펀딩을 기반으로 내가 나가서 최고의 인력을 고용할 수 있었다. 당시에. 그 다음에는요. 모르는 거죠. 왜요? 조건과 상황이 바뀌면 또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능력이 아니죠. 그죠? 조건이 성립할 때만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때 be able to를 쓰게 되는 겁니다. 이 차이를 아셨죠? 자, 정리해보죠. 지금까지 뭔가 내용이 많은데 외워야 될 내용이 아니에요. 그동안 우리가 이미 can과 be able to에 대한 내용을 여러 번 배웁니다. 학교에서도 배우고 학원에서도 배우고 기초에서도 배웠어요. 거기서 다른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를 하는 것이 잠깐만 있어봐 언제는 뭘 사용한다고 했지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고요. 한번 제가 설명하는 걸 들었으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그것을 마주칠 때마다 그러한 고민을 하게 돼요. 이게 지금 be able to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can을 넣었나? 이것에 대한 고민이 발동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내용은 간단합니다. 첫 번째 뭐예요? can과 be able to는 혼용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can 대신 be able to를 비슷한 뜻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지 기능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동사라고 하는 것을 can에다가 놓고 be able to는 그런 제약이 없다. 기본적으로 비동사를 달고 다니기 때문에 동사로서 쓰이는 거죠. 그 다음은 대부분이 can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중요한 건 can을 외우는 게 아니고 80%는 can이니까 대부분이 아닌 아주 20%라고 하는 작은 부분만 be able to를 쓰는 거예요. 그럼 그것만 알면 여러분들이 되는 거죠. 나머지는 다 그냥 can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야, 이건 be able to야. 무조건 be able to를 써줘야 되는 상황이야. 나머지는 다 can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죠. 그죠? 그걸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be able to를 쓰는 경우만 여러분들이 방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can과 be able to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영어를 오늘 보실 때마다 그 부분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